안녕하세요. 게임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25년 9월, 얼마 전에 봤었죠? 이틀 전에 봤습니다. 수요일이니까. 고1 모의고사 34번, 빈칸 문제 4개 중에서 마지막. 그래서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해서 보통 3점씩 주는데, 항상 킬러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객관식이잖아요. 수능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절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해석하시오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해석과 이해는 영어로 하면은 극명히 달라집니다. 해석은 translation이고 이해는 reading comprehension이에요. 둘 다 해자가 이해 해자가 있어서 얼핏 비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활동입니다. 해석은 한 문장도 빠지지 않고 우리말로 말 그대로 트랜스하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단락의 주제가 무엇인지 또 하고자 하는 말이 요지가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설 강의가 아니고 보통의 해설은 해석하면서 한 문장 해석하면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해설이 아니라 해석이죠. 자, 첫 문장은 좀 무조건 잘 읽어야 돼요. 원래 전형적인 글은 영어의 전형적인 문단의 전형적인 문단은 바로 소위 우리가 두괄식이라고 하는 문단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첫 부분 첫 문장이 topic sentence 주제 문장이 되고요. 또 이 첫 문장이 어떤 글이냐 예를 들면 통념이면 뭐가 나와야겠죠? 반박이 되겠죠. 원인이 있으면 또는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결과가 돼야겠죠. 그렇죠? 해결책. 그리고 또 어떤 글의 구조가 문단의 구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장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뒷받침, 논거를 해야겠죠. 또 변화에 대한 글, 또 대조, 이런 것을 저는 문단의 구조라고 봤습니다. 우리 문장의 구조가 있듯이 문단도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라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사에 ing가 있으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죠. 제가 요거는 바로 다음 강의에서 하려고 합니다. 분사 구문이다, 동명사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 강의가 3000% 빠졌는데 동명사냐 아래 건 동명사죠. 요게 동명사고 위에 게 분사라는데 이런 구별을 하면서 읽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문장을 보거나 문단을 보면 바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반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해석을 하려니까 분사 구문이다, 동명사다 구별을 해야겠죠. 우리말로 옮겨야 되려면. 그렇지만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분사 구문이든 동명사든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문단의 구조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첫 문장을 보고 어떤 글의 흐름이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글은 영어의 주제 문장을 맨 위에다 쓰고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재차 정리해 준다든지 그러면 중간 부분은 뭡니까? 예시죠. For example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형적인 글인데 이런 전형적인 스타일을 수능이나 만약 모의고사에 낸다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변형적인 변칙적인 글을 많이 심습니다. 어떤 게 변칙이냐면 주제 문장이 항상 처음에 있는 즉 두괄식이 아닌 이런 패턴의 문단을 고르게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첫 번째 문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단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뭐죠? 글감, 소재를 얘기하는 걸 수가 많아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중점을 둬야겠죠. 이 사람이 argue,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글은 요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제 argue 다음에는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무슨 일? 첫 문장 잘 읽어야 돼요. In building the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예요. 요게 뭐가 될까요? 글감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반 시설을 세운다 이런 겁니다. 뭐 하려고요? Stop global warming. 그러니까 이 글은 글로벌 워밍에 대한 글이고 해결책으로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죠. 큰 변화죠. 우리가 그전에는 글로벌 워밍이나 산업 발전이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실 글로벌 워밍 같은 거는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발전에만 신경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스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워밍은. 그래서 이런 자체가 어떻게 돼요? 큰 변화가 되겠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보면 주제 문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간 글감은 재생에너지 기간 산업이고 기간 시설이고 글로벌 워밍을 스탑하기 위한 것이라고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n addition to 하고 나오니까 이거는 지금 예시에 비슷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예시적인 겁니다. 뭐 솔로 패널, 태양광이나 뭐 윈드 터빈스, 풍력 발전 그런 거 외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예요. 그래놓고 여기를 보세요. 모의고사나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This transportation.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세 덩이로. 여기가 지금 중요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본문 형태로 갈게요. 이런 transformation은 cannot happen 하고 뭡니까? without 이것도 쳐야겠죠. fossil fuels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을 세우자 했지만 문제점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문제점을 첫 문장에다 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여기를 한 줄씩 심각하게 여기도 읽고 뭐 여기도 해석하고 별로 어려운 문장은 없지만요. 첫 번째 파트에서 여기다가 시간을 막 할애한 사람은 사실 효과적인 리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알았었어야죠. 벌써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 똑같은 말, greatest change라는 말을 쓰기 싫으니까 뭘 썼어요? transformation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영어 문단에서는요, 특별한 강조나 그런 이유가 아닌다면 동일한 단어 쓰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this transformation이라고 말을 바꿨죠. 그래 놓고 fossil fuels가 없이는 안 된다는 예를 또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 안 되는 이유가 쭉 있겠죠. 여기를 보십시오. thus 또 이것도 이렇게 바꿨으면 학생들이 더 좋았을 거예요. therefore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글은. without fossil fuels가 없으면 안 된다고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잘랐고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주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더 harder 우리가 더 세게 push it towards 또 나왔죠?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란 말 대신에 뭘 썼어요? 시스템이란 말을 썼습니다. 요번에는 첫 번째 줄에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란 말 대신에 시스템을 쓰고 더 우리가 그쪽으로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여기가 바로 뭡니까? 주제 문장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빈칸이 여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faster, 더 빠르게 우리는 have to. 이 말도 중요하죠. must잖아요. 부정어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must 같은 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꼭 잘 봐야 됩니다. 더 빠르게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 fossil 에너지를 for the construction process입니다. 아까 construction 해야 된다 그랬죠? build 해야 되잖아. build라는 말 대신에 뭘 쓴 거예요? construction이란 말을 또 바꿔 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끝내도 되는데 우리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헤인버그가 remarks 했어요. 또 첫 번째 줄에 argue라는 말 동일하게 쓰기 싫으니까 remarks, 유의어로 썼죠. 중요한 말 뭡니까? 여기서 cost죠. cost. 비용입니다. This, 다시 한번 썼죠. This new renewable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new energy infrastructure로 썼어요. 여기를 봐야 됩니다. 부정어 잘 보라 그랬죠? 여기 뭐예요? seldom. 비용은 count, consider,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 마지막 문장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building 여기 building the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코스트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 코스트가 뭐죠? fossil fuels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transition proposal, transition 여기서 이 본문에서 뭘 썼어요? 동의어로 change 또 transformation 예. 이런 식으로 동의어를 써대면서 이 글에서는 키워드가 transformation,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또 뭡니까? cost 이런 단어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학생들하고 강의를 했던 그런 글이에요. 제가 이거를 25년 9월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는 학교들이 좀 제법 있죠. 제 학교에서도 청원여고 학생들이 또 이거를 한 10개 정도를 시험을 봐야 되고요. 또 수락고 학생들도 25년 9월에서 몇 개를 선별해서 외부 지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볼 시간은 없어가지고 그래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34번을 봤는데 34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얼마인가 확인했더니 또 제가 뭐 더 알아보면 하겠지만 정답률이 궁금하기도 해요. 만약 이게 정답률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다면은 학생들의 실력에 좀 문제가 있고 접근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보면 물론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석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석보다는 이해 또는 문해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석을 못하거나 안 해야 전적으로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쪽에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독서법을 기르는 게 선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이해와 문해력을 가져가기 위해선 뭐니 해도 어휘력, 단어입니다. 근데 단어는 극단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 번 반복 학습으로 인한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익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어휘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만약 이 문단이 내신의 부교재로 들어간다면 물론 그때는 철저한 구문 분석을 통해서 해석도 하고 구문 분석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서두에 밝힌 바처럼 이 글은 제가 이것은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해석 안 하고 지금 여러 개 형광펜 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다 읽고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는데
항상 저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대형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 어렵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굳이 뭐 미리 공부하고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잘 읽어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글은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이렇게 쉽게 쉽게 찾아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모든 글을 이렇게 읽도록 한번 접근해 보고요. 그러니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하겠고 구독,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